작년쯤에 뭐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레이오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잘 다니고 있던 아마존 웹서비스가 갑자기 저희 팀을 없애버렸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저분이 저렇게 나가게 되네 라고 놀랐던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나한테 쌓이는 거는 내 경험과 러닝들, 내가 여기에 들인 시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회사만 믿고 있었다가 이렇게 됐을 때랑 지금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나에게 좀 위로가 되어주는 거죠. 제 자신감이 되어주는 거고, 이 무기를 갖게 됐으면 그러면은 회사가 없어도 다음번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박성은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파트너 매니저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 후에는 YPLabs라는 스타트업에서 커넥팅이라는 한국 서비스를 일본과 중동으로 내보내는 일을 했어요. 소셜앱 순위 13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시리즈 B를 100억 받을 때까지 있었고요. 그 후에는 구글의 수익화팀에서 전략 파트너십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가족 토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이번 주에 외식할래 말래, 아니면 뭐 가방 바꿀래 말래, 이런 얘기들을 서로 논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집이었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싶어, 아니면 뭔가 싫으면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애였어요. 또 면접 과정이나 사람들 만나는 과정에서도 제 얘기를 풀어내는 게 거부감도 좀 없고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다 보니까, 나는 무언가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설득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좋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경영학과랑 국제학부를 이중 전공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인턴을 4학년 1학기 방학 때 처음 했어요. 대온기회 인턴팀에 붙었어요. 디지털 마케팅. 큰 회사고 디지털 마케팅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3달 가까이 인턴을 했는데, 그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사에 가서 잘 챙겨주시는 팀 분들을 만나서 자리에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고 초콜릿 먹으면 칭찬받는 그런 3달을 보냈다 보니까 2-3개월 동안 꿀을 빨았다고 표현을 하는 그 꿀이 지나갔을 때, 끝나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월급을 루팡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시간에 뺏겼던 거죠. 3개월 전의 나랑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달라져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속상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예 다른 경험을 해봐야겠다.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계에서 짧지 않고 긴 인턴을 해보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다음번 인턴을 했어요. 아마존 인턴은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정 브랜드를 담당을 해서 그 브랜드가 아마존 해외 진출, 글로벌 셀링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는 팀의 인턴이었어요. 그 팀 매니저분께서 직접 몇 가지 브랜드들을 제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담당자로 맡겨주시고 의사결정권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하고 처음으로 뷰티 케이스의 이런 성공 사례도 만들어보고, 아마존이 디지털 플랫폼이니까 제가 고객사들한테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디지털 전략, 이런 최적화 같은 것들을 드리면 반영을 하면 바로바로 그 결과가 나오고,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최적화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나는 이런 테크, 데이터 이쪽이 잘 맞는구나를 좀 배웠던 경험이었어요. 졸업을 할 때는 사실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온갖 국내 좋은 대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는데 귀신같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면접을 보면서 저한테 외국계 가면 잘 맞을 것 같은데? 라고 면접관 분께서 저의 진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면접 스터디 같은 거를 하면 기센 팀플 하는 누나 같다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제가 토론을 할 때도 그렇고 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조금 안 맞았던 건가? 국내 대기업들이 다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외국계는 넣는 족족 붙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뭔가 부족한가? 뭘 발전시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봐서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때의 그 경험이 있는 건데, 이건 내가 뭔가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핏이 맞는 곳에서, 내가 잘 맞는 곳에
곳에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겠다. 그때 인사팀에서는 뭔가를 배우고 정해져 있는 체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체계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고 내가 할래! 하는 이 에너지가 좀 다르지 않았나.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외국의 기업도 경험을 해봤는데 본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페이스북 싱가포르에서 사람을 뽑는 걸 봤고, 싱가포르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본사다 보니까 다양한 직군의 다른 팀들이랑 일을 할 기회도 있고, 좀 해보고 싶었던 일, 데이터로 최적화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페이스북 인터뷰를 5시간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1차 인터뷰를 봤었을 때 제가 당돌하게 이제 피드백 있으세요? 했더니 답도 잘했고 똑똑한 것 같고 일 잘할 것 같다. 근데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페이스북은 어떤 사람인지 본인의 색이 좀 강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되게 아차했던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똑똑한 거에 되게 많이 맞추려고 했는데,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 라는 그 말이, 내가 좀 더 오픈업하고 정말 나라는 사람을 보여야겠다. 그 다음 면접 때부터는 제가 느껴도 되게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제 얘기도 많이 하고 제 경험도 많이 공유하고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내려놓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붙어서 페이스북 싱가포르에 가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나를 왜 뽑아줘야 되는지를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 현지인을 안 뽑고 나를 데려갔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역할이 싱가포르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인데 내가 한국에서 기똥차게 잘했어 라는 스토리가 필요할 거예요. 결국은 한국이 핵심 시장으로 들어가 있거나 한국으로 확장을 하려는 스콥의 일부에 한국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들이 저를 뽑을 명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명분을 만드는 건 내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해외에 가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없다 라고 하시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이 헤드쿼터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 중에 내가 지금 채울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잡서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이 너무 좋았는데 되게 잘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 칭찬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스북이 워낙 성장을 잘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도 잘 크고 있고 팀 분위기도 이렇게 좋으면 내가 아니라 누가 했어도 이 결과는 언젠가는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이라는 네임밸류가 없이, 그리고 해외께 이미 성공한 게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아니라 한국 거를 해외로 내보내보는 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을 가게 됐어요. 2020년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커넥팅이라는 소셜 통화 어플을 해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같은 거 빼고 다 달랐던 것 같아요. 테크 업계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뭔가를 맞춰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문화인 거는 같았어요. 근데 다른 거는 프로세스가 하나도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메타도 대기업 중에는 자유롭고 대기업 중에는 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커버그가 매주 금요일마다 Q&A를 해요. 누구나 나가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의 수위도 세고 그걸 누구도 검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의 데이터에 대한 오픈니스가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에 왔는데 타운홀이라는 건 없죠. 바쁜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왜 공유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내가 당연하게 느끼는 문화들, 같이 공유를 하는 문화가 당연하지가 않구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일들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구나.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타운홀을 하고 팀별로 성과를 발표하자. 한국의 주요 지표들, 일본의 주요 지표들, 커스터머 보이스도 그때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번레이트나 저희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오픈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공유하고 했을 때 팀분들이 따로 오셔서 제안도 많이 해주셨고요. 예전에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셨었다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같이 좀 더 많이 얼라인하고 같이 나가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시리즈 B를 100억 받을 때까지 있었고요. 시리즈 B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죠. 해외 진출에 대한 기사들이나 메시지들도 나오는데 그때 동시에 좀 제가 미처 몰랐던 게 팀이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제 역할은 좀 실무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간에 이제 제 역할이 사업개발 리드에서 COO로 운영을 리드하는 역할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내 단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 기쁨을 얻는 포인트가 어떤 지위냐 자리냐가 나에게 주는 기쁨보다는 뭔가를 해냈을 때 그 성취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이직을 스타트업 후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리더를 해본 경험도 생겼고 팀을 세팅해본 경험도 생겼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쌓여서 이직을 할 때는 선택지도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지들 중에서 구글에서 수익화를 지원하는 파트너십 팀으로 가게 됐어요. 어떤 트래픽으로 돈을 벌고 이 수익이 생김으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다시 한번 이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윈윈 모델을 만드는 팀이었고 그 후에는 클라우드를 배워보고 싶어서 싱가포르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내부에서 스타트업을 담당하는 에코시스템 파트너사들이랑 일을 하는 팀에 있었어요.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팀이다 보니까 아마존 내에서도 되게 움직임이 스타트업 같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익숙한 팀이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 회사들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게 이직을 할 때 보통 그 전에 느꼈던 감정의 키워드들에서 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큰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적거든요. 나갔을 때 내가 잃을 것들, 갔을 때 얻을 것들, 이 결정을 내렸을 때의 프로, 컨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나열을 해놔요. 큰 회사에 있었으니까 스타트업에 가보기, 광고에 있었으니까 수익화에 가보기, 클라우드에 가보기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강점은 살리면서 지식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산업들은 바꿨지만 제가 항상 그 키로 가져가고 있었던 거는 협업을 할 수 있고 어떤 파트너사랑 일을 한다거나 내 영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역할인지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러니까 회사들에서도 아 얘가 산업은 모르지만 이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최대 장점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었던 업계도 보면은 처음에는 디지털 마케팅이었다가 그 다음엔 수익화였다가 소셜 플랫폼 만들었다가 클라우드를 갔는데 그런 모든 회사에서의 첫 3개월에서 6개월은 공부하고 다 틀리고 막 피드백 받고 이런 시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시기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없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배우고 있는데 아니면 나 이거 해보려는데 한국에서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니? 아니면 뭐 외국에서 했던 사례가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편인 것 같고요.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배우고 흡수하는 그게 힘든 시간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넥스트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제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레이오프가 있으면서 저희 팀이 통째로 좀 영향을 받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이 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친구들이나 한국 팀분들은 되게 많이 놀라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회사에서도 한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들을 몇 번 봤었고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랍지는 않으면서도 심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이게 세컨드 레이오프, third 레이오프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조직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좀 감도 옛날보단 생긴 것 같고 서로 이걸 서포팅하는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What's your next?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It's not about performance. 서로 이제 바우치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 도 이번에 임팩을 받으면서 저희 팀 매니저분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이게 우리 팀 때문인 거지 얘의 퍼포먼스가 아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노련해요. 겪어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테크 업계에서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우리만의 얼라이언스랑 지금도 엑스 페이스북 그룹, 엑스
구글 그룹, 뭐 엑스 아마존 그룹에서 서로 잡을 공유하고 레퍼해주고 같이 응원해주는 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나한테 쌓이는 거는 내 경험과 러닝들, 내가 여기에 들인 시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회사만 믿고 있었다가 이렇게 됐을 때랑 지금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나에게 좀 위로가 되어주는 거죠. 제 자신감이 되어주는 거고, 오히려 이걸 디딤돌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인더스트리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보면서 내 강점도 배우고 좋은 멘토들, 친구들, 이런 업계분들도 많이 만난 이것들이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이 무기를 갖게 됐으면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회사가 없어도 다음번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너무 놀랍고 데버스테이팅한 경험이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안 그래도 좀 고민이 되는 시기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테크 업계가 좋아요. 이 변화하는 속도도 좋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고, 근데 이 업계에서 내가 오래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킬셋,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했거든요. 테크 그리고 글로벌 이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데이터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글로벌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테스트 앤 런 해보려고 좀 하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게 좀 필요했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